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알선 딜러와 매입 딜러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강윤석입니다. 이거 내가 시작하자마자 못소리가 옆에서 못을 자꾸 박나봐요. 들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은 중고차 딜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선 딜러와 매입 딜러. 알선 딜러와 매입 딜러가 있는데 이 딜러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떤 부류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중고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알선 딜러와 매입 딜러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됩니다. 물론 딜러라고 하면 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지만 두 부류로 딱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매입만 해, 나는 알선만 해, 이러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거래할 때는 이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입 딜러는 뭐냐? 차를 사오는, 내 돈을 주고 차를 사오는 걸 위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판매하는 거, 알선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자기 차를 저희가 엔카나 보배드림이나 이런 광고를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차를 사와서 상품화 작업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이 이제 매입 딜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 전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매매 조합에서 딜러 전산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입 딜러가 매입을 해오면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시가 돼서 공유가 되면 그걸 가지고 모든 딜러들이 다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네 부동산들이 나온 매물들을 다 공유해서 어느 부동산에서든 다 팔 수 있잖아요. 조금 다른 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매물 자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검색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나 이 차 사고 싶어 라고 온라인에서 검색한 차, 그 어떤 딜러도 다 팔 수 있어요. 그게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럼 매입 딜러는 매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알선 딜러는 뭐냐? 매입한 딜러가 제시해서 올려놓으면 그 매물을 위주로 광고를 내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혹은 다른 차가 됐든 그 차가 됐든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딜러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매입한 딜러는 1000만 원에 매입을 해왔어요. 그러면 상품화 작업을 하고 세금도 내고 뭣도 사무실에 입금도 하고 주차비도 내고 뭣도 해갖고 1000만 원에 매입해와서 10% 정도 난 마진을 볼 거야. 내 돈 1000만 원을 들였으니까 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남기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1200에 예를 들어 판다 치자. 그럼 나는 이 차를 1200에 팔 거야 라고 중고차 매매 시장에, 우리 전산에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딜러는 그 차를 원하는 손님에게 알선 딜러가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 원에 팔 거야 라고 하는 매입 딜러는 차주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차주 딜러거든요. 차주가 1200을 받겠대. 그럼 알선 딜러는 1200에 팔면 되나요?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1200에 나온 매물 1210만 원에 팔든 2000만 원에 팔든 그건 알선 딜러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폭리를 취하는 딜러들이 꽤 있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무슨 전산 조작하는 방법 이래갖고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을 해서 업을 시키고 금액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알선 딜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차주 딜러가 120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이걸 1200만 원에 팔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선 딜러는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파나? 수익도 없는데. 수수료라는 게 있는 거죠, 수수료. 그래서 알선 딜러는 정당하게 손님한테 수수료를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은 매입 딜러한테 가서 1200만 원에 사면 제일 좋지, 왜 뭐하러 알선 딜러한테 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답이에요. 그러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이 매입 딜러가 매입하려고 할 때 일반 소비자, 나 차 팔래요 하는 일반 소비자랑 직거래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중고차를 거래하는 방법은. 근데 그럼 알선 딜러한테 내가 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이 사람한테 사야 되냐에 대한 거를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알선 딜러가 알선을 하면서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냥 슈퍼에서 이거 바카스 하나 딱 사가지고 이게 뭐 돈 주고 딱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명의 이전이라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신분증과 만약에 할부 거래를 한다 그러면 할부 서류와 그리고 내가 보험만 가입을 하면 나머지 잡일들은 다 이 알선 딜러가 해준다는 거예요. 뭐 할부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이전 업무를 대행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친구들이 하고, 두 번째는 그 차주한테 그 차를 보고 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차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다른 차들을 또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차들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중고차를 한 대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이 차량의 명의 이전과 여러 가지 잡일 때문에 이 일에 매달려야 돼요, 딜러는. 그래서 그 딜러의 수고비고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차도 다 잘 볼 수 있고 내가 이전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차주한테 이전해달라면 이전도 해줘요, 차주 딜러가. 그럼 굳이 그러신 분들은 차주만 찾아서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볼 줄 알고 내가 뭔가 이 중고차 거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라고 하시면 차주 딜러랑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선 딜러랑 거래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대로 된 알선 딜러 분들은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가 1200만 원의 차를 내놨는데 이게 1200만 원의 시세가 맞는 건지서부터 시운전 그리고 정비소에서 정비 점검 뭐 이런 것들까지 중간에서 차를 구해주는, 구매 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알선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금액도 내고 해줘요. 사장님 차 예를 들어 뭐 산타페라 칩시다. 산타페 지금 1200에 나왔는데 똑같은 차가 1150에 나와 있는 차가 있어요. 손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님 차가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으니 한 20만 원만 깎아주시죠. 30만 원만 깎아주시죠. 중간에서 내고를 해줘요.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에 대한 점검을 고객 편에서 제대로 검증을 좀 중간에서 해주죠. 걸러주죠.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웃기고 있네 씨, 팔기 바쁘지 뭐 씨 그런 걸 누가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케바케예요.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립니다. 제 홍보 같아서 저희 착한 차집 직원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선 딜러가 경쟁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W 워런티 상품을 본인들이 구매해서 본인들이 EW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서 차주는 해주지 않지만 내가 6개월 만 킬로를 보증해 줄게. 그럼 그 비용은 수수료에 다 녹여서 받는 거예요. 수수료 5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증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알선 딜러다. 끝으로 알선 딜러한테 또 사면 좋은 게 뭐냐면 중고차잖아요. 얘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중간에서 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뭐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차주한테 다이렉트로 사면은 좋은 차주를 만나면 이 차주가 알아서 AS를 해줘요. 뭐 어느 정도 이게 뭐 반반 합시다 아니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근데 이거는 저희 보증 항목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저는 뭐 남는 것도 없고 못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어요. 구청에 신고하고 뭐하고 막 이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알선 딜러가 있으면 알선 딜러와 차주 딜러가 둘이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런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어요. 근데 뭐 저는 수수료 받고 하는 거라 제가 소비자한테 30만 원, 소비자한테 한 30만 원 부담하세요 라고 할 테니 저희 둘이 70만 원을 부담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나중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요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내가 1200에 살 수 있는 거를 1250이든 뭐 1300이든 조금의 인건비를 더 주고 사야 된다. 요게 이제 그냥 분명한 팩트고요. 사실은 알선 딜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200만 원에 내는 거를 2000만 원, 뭐 2500만 원에 팔면서 폭리를 취하는 딜러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사실은 어떤 차를 사느냐보다 누구한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고차 많이 사봤고 알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딱 보면은 차 정비사 가서 한번 딱 떼어보면 이 차 상태가 어떤지 다 파악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차주를 찾으세요. 이거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 차주분이세요? 매입 딜러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예 제 차입니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가시면 좋고,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냥 조금 더 싸게 50만 원, 100만 원 싸게 하시려고 찾아가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차주 딜러분의 성향이 우리 소매 도매라고 하잖아요. 도매 입장이지 딜러를 상대로 해갖고 그냥 하시는 분이지 대고객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생각해서 무조건 차주로 찾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누군가 믿을 수 있는 내 편 하나를 만들어서 차를 사고 싶어.
왜? 믿을 수 없으니까. 중고차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케어해 주는 건 아니에요. 확률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고장날 확률, 잘못될 확률, 그 확률을 줄여줄 사람을 중간에 두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알선 딜러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중고차 시장에는 알선 딜러와 매입 딜러가 있다. 그래서 매입 딜러는 차주인데 차를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차를 산 그 딜러에게 차를 사게 되면 알선 딜러의 중간 마진이 없는, 그렇게 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좀 잘 아시면 차주 딜러를 찾아서 차량을 구매하셔라. 단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뭐 좀 이렇다라고 하시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믿을 수 있는 알선 딜러와 거래하시는 게 현명한 거래 방법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